안녕하세요 여러분 여러분. 2021년 4월 6일 화요일 제4차시 과학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교재는 성인문의 교과서 중학과학 2입니다. 지난 시간 소화와 순환 중에 두 번째 단원 순환과 혈압에 대해 학습했습니다. 오늘은 제1단원 소화와 순환에 대해 총정리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교재 15쪽을 펴주시기 바랍니다. 자, 15쪽 총정리. 생각 넓히기 있습니다. 고혈압과 관련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입니다. 고혈압과 관련해 잘못 알고 있는 것들이 있다. 다음 내용을 파악해 고혈압에 올바르게 대처하자. 네, 고혈압 관련해서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상식들이 어떤 내용인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혈압이 높아지면 뒷목이 뻣뻣해지는 느낌이 든다. 그런가요? 이거는 사실이 아닙니다. 아니라고. X. 고혈압은 아무 증상이 없어서 조용한 살인자. 네, 굉장히 무섭죠?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한다. 혈압이 높아져도 느낄 수 없으므로 평소에 혈압을 재는 습관이 중요하다. 네, 혈압이 높다고 뒷목이 뻣뻣해지는 느낌, 그거는 우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그건 사실이 아니라고 하고요. 증상이 없답니다. 아무 증상이 없어서 조용한 살인자라고도 하고요. 혈압이 높아져도 느낄 수가 없어서 평소에 혈압을 재서 관리를 하는 수밖에 없겠습니다. 자, 그 다음은 또 어떤 내용일까요? 자, 고혈압 약을 복용해 정상 혈압이 되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 네, 이런 거. 고혈압의 약을 먹어서 정상적으로 혈압이 떨어지면 약을 먹지 않아도 된다? 아, 이것도 아닙니다. X. 네, 계속 읽어볼게요. 고혈압은 낫는 병이 아니라 꾸준히 관리해야 하므로 식습관 개선, 적절한 운동, 스트레스 조절과 함께 약을 복용해 정상 혈압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약의 복용과 중지는 담당 의사와 상담해 결정해야 한다. 네, 고혈압은 낫는 병은 아니고 꾸준히 관리를 해나가야 되는 그런 병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식습관을 고친다든가 또 적절한 운동, 네, 운동이 항상 필요하죠. 그리고 스트레스, 네, 스트레스 요즘 스트레스가 만병의 근원이죠. 이렇게 하면서 또 약도 복용해서 정상 혈압을 항상 유지하는 것, 네, 그것이 중요하답니다. 네, 그리고 복용을 하거나 중지할 때는 담당 의사와 상담해서 결정해야 된다. 그런 내용이 되겠고요. 자, 그 다음은요. 혈압은 병원에서만 재한다. 그럴까요? 네, 그것도 아닙니다. X죠. 네. 혈압은 안정된 자세로 일정한 시간에 같은 조건에서 재야 혈압의 변화를 제대로 할 수 있다. 식사 후, 운동 후에는 30분 정도 안정을 취한 후 잰다. 자동 혈압계로 가정에서 꾸준히 측정할 수도 있고 스마트 손목시계로 자동으로 측정해 휴대전화에 기록을 남길 수도 있다. 네, 혈압은 꼭 병원에서만 재야 되는 것은 아닙니다. 혈압은 안정된 자세로 또 일정한 시간에 같은 조건에서 이렇게 재야 혈압의 변화를 제대로 할 수가 있답니다. 그래서 식사 후나 운동 후, 식사 후 운동 후에는 30분 정도 안정을 취한 후 재는 게 좋고요. 그리고 자동 혈압계가 있어서 가정에서도 꾸준히 측정할 수 있죠. 혈압계 가정에서도 다 있으시더라고요, 요즘. 그리고 스마트 손목시계, 네, 우리가 있어요. 애플워치라든가 이렇게, 예, 그거 여러 가지 기능을 하는 스마트워치가 있거든요. 그 손목시계 형태로 된 거 자동으로 측정해서 휴대전화에 기록을 남길 수도 있답니다. 네. 그래서 요즘은 공공기관이나 이런 데도 혈압 측정기가 다 있어서 수시로 재볼 수도 있고
네, 관리를 해나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 다음요. 그 다음은 고혈압 환자는 고기를 먹으면 안 된다. 그럴까요? 네, 그것도 아닙니다. 네, 고기를 먹으면 안 되는 건 아니랍니다. 틀려 X고요. 계속해서 읽어볼게요. 질 좋은 단백질을 다른 영양소와 함께 골고루 먹는 것은 건강에 매우 중요하다. 고혈압이라고 고기를 전혀 먹지 않으면 영양 불균형에 이를 수 있으므로 적당량을 먹는 것이 좋다. 네. 고혈압 환자라고 해서 고기를 먹지 말아라. 그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은 잘못됐다라는 얘기죠. 질 좋은 단백질, 고기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죠. 그래서 다른 영양소와 함께 골고루 먹는 것이 건강에 중요하고요. 오히려 전혀 먹지 않는다면 영양 불균형에 이를 수 있으므로 적당한 고기는 먹는 것이 좋다. 네, 이렇게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들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 다음 이 16쪽 펼쳐주세요. 생각 다지기 있습니다. 생각 다지기는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내용을 정리한 것입니다.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번 영양소에는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물이 포함된다. 네, 우리가 영양소에는 6가지가 있습니다.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비타민, 무기질, 물 이렇게 6가지입니다. 그래서 지난번에 탄수화물, 단백질, 지방 요 3가지는 3대 영양소라고 했습니다. 3대 영양소. 네, 거기에다가 비타민, 무기질, 물까지 해서 우리가 영양소 6대 영양소라고 합니다. 그래서 탄수화물에는 어떤 것이 있는지,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또 단백질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지방이 많이 들어있는 음식, 이런 것들 식품 구성 자전거를 통해서 지난 시간에 배웠었죠. 자, 2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네, 여기 나오네요. 식품 구성 자전거에 나타난 것처럼 건강한 식생활을 위해서는 공유는 매일 2 내지 4회 정도, 2번에서 4번 정도 공유는 뭐예요? 밥이라든가 떡이라든가 빵이라든가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거죠. 1번 요 탄수화물이 많이 들어가 있는 것 공유에 많이 들어 있습니다. 그거는 매일 2번에서 4번 정도 먹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고기, 생선, 달걀, 콩류는 매일 3, 4회 정도. 요거는 단백질이 많이 들어가 있는 식품이 되겠습니다. 단백질 2번에. 그래서 고기라든가 생선, 달걀, 콩 이런 것들은 매일 새끼 우리가 하루에 3끼를 먹는데 매번 이제 먹어야 된다. 그런 얘기겠죠. 그 다음에 채소류는 매끼 2가지 이상. 네, 채소류에는 뭐 비타민이라든가 그런 것들이 많이 들어있겠죠. 네, 그 다음에 과일류는 매일 1-2개. 여기 과일류에도 비타민이 많이 들어가 있죠. 그 다음에 우유 유제품류는 매일 1-2잔 정도. 네, 우유라든가 치즈라든가 또 요구르트라든가 이런 것들 하루에 1-2잔 정도. 여기에도 지방도 들어가 있고요. 무기질도 들어가 있죠. 네. 그 다음 무기질은 칼슘 뭐 이런 거예요. 칼슘 같은 거. 그 다음에 물이 있습니다. 물도 그리고 물을 충분히 마시고 규칙적인 운동으로 건강을 지켜나가야 한다. 그랬습니다. 이번에 그 다음에 3번 보겠습니다. 3번 여기 있죠. 네, 음식물 속 영양소가 우리 몸에 흡수되기 위해서는 잘게 분해되는 소화 과정이 일어나야 한다. 네, 우리가 식품 자전거에 있는 그 여러 가지 음식물 속에 음식물을 섭취를 하면
그 영양소, 그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이 영양소가 우리 몸속에 잘 골고루 흡수가 되기 위해서는 아주 소화가 잘 돼야 되잖아요. 소화 잘 돼야지 그게 살로 간다 이런 말 하시잖아요. 그래서 잘게 분해되는 과정을 우리가 소화 과정이라고 합니다. 잘게. 그래서 소화기관에는 우리가 뭐 입도 소화기관이죠. 입에서 침과 섞어서 이로 일단은 잘게 부수죠. 그래서 침과 섞어서 이제 위로 내려보내 식도를 통해서 위로 내려보내서 또 거기에 위액이 있어서 또 소화작용을 하죠. 단백질 같은 경우는 위에서 소화시키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이자액도 나오고 해서 소장, 대장까지 이렇게 가는 거죠. 소화 과정이. 네, 그 다음 4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그 다음엔 우리가 이제 심장, 두 번째 이제 2단원으로서 심장에 대해서 배웠었죠. 그래서 심장은 혈액을 온몸으로 내보내고 받는 곳이다. 네, 심장에서 피를 온몸으로 이제 이 퍼부지를 하죠. 심장에서. 그래서 우리가 콩닥콩닥 이렇게 두근두근 이렇게 심장이 늘 뛰고 있죠. 맥박이. 그 운동을 하고 있습니다. 심장에서 온몸으로 보내기 위해서 네. 피를 걸르는 거죠. 걸러서 내보내고 또 한 바퀴 삥 돌고 와서는 다시 심장으로 돌아옵니다. 그럼 또 거기서 또 노폐물이나 이런 것들을 걸러서 또 다시 깨끗한 피로 만들어서 내보내고 이런 역할을 하는 거죠. 심장이. 그 다음에 이제 심장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혈압. 혈압은 어떤 건지, 혈압은 혈액이 우리가 온몸으로 내보낸다고 했었잖아요. 혈관을 통해서 내보내겠죠. 혈관을 따라서 흐를 때 혈관벽에 미치는 압력. 네, 피가 막 돌 때 혈관벽을 혈액이 거기에 이렇게 막 부딪히잖아요. 그랬을 때 거기 압력을 말합니다. 압력을 혈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다음에 6번째, 적절한 혈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나트륨 섭취를 줄이고, 네, 나트륨은 소금에 많이 들어있습니다. 소금 굉장히 짠 거죠. 네, 그래서 나트륨 섭취를 줄여라 그러는 게 소금을 짠맛, 짠 것을 이제 좀 줄이고 적절한 운동을 꾸준히 하며, 네, 운동을 꾸준히 하고요. 또 스트레스를 관리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랬습니다. 네, 여기까지 총 정리된 거, 이 단원에 총 정리된 거 한 번씩 읽어보았고요. 여기서 이제 핵심 개념은 우리가 영양소에 대해서 배웠죠. 영양소, 그 다음에 식품 구성 자전거, 네, 어떤 식품이 어디에 많이 들어있고 그런 거. 그 다음 소화에 대해서 배웠죠. 우리가 음식물을 섭취하면 어떻게 소화를 하는지. 그 다음에 순환은 혈액이 온몸을 통해서 도는 거죠. 네. 그리고 이제 소화가 되는 것도 순환이라고 하죠. 순환. 뺑뺑 도는 것을 순환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심장에 대해서도 배웠고요. 동맥, 정맥, 혈압 이거에 대해서 우리가 이번 단원에서 배웠던 그 낱말들입니다. 자, 그 다음에 보실게요. 그 다음에는 이제 생각 확인하기가 있습니다. 식품, 이번 단원을 배우고 나서 우리가 한번 이제 학습 활동을 한번 통해서 더 이해를 많이 이제 해보자 그런 취지로 생각 확인하기라는 부분입니다. 자, 1번 한번 볼게요. 식품 구성 자전거를 보고 자신이 부족하게 섭취하고 있는 식품군이 있는지 살펴보고 섭취에 신경 써야 할 부분을 말해봅시다. 그랬어요. 우리 식품 자전거 지난 시간에 배우셨잖아요. 그 식품 자전거에 몇 쪽에 있냐면 8쪽에 있습니다. 자전거 모양을 했는데 거기에서 식품을 어떤 하루에 얼마씩 먹어야 되는지, 어디에 뭐가 많이 들어있는지 그런 것들을 나타낸 그 그림으로 나타낸 자전거 그림을 나타냈죠. 그래서 쓱 보고 이걸 한번 보시고 내가 이거를 좀 많이 너무
치우쳐서 많이 먹었거나 아니면 부족하게 먹고 있는 것은 없는지 한번 이제 따져보시고 어떤 식품을 섭취에 신경을 써야 되는지 그것들을 여기에다가 이 빈칸 있죠? 여기에다가 한번 써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제가 나는 빵, 떡을 너무 좋아해서 다른 거에 비해서 그것을 많이 먹는다. 그러면 탄수화물을 너무 지나치게 많이 먹어서 그거는 또 몸에 건강에 좋지 않죠.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나는 고기를 너무 좋아해서 고기만 많이 먹고 야채나 과일을 잘 안 먹는다. 이럴 수도 있겠고요. 네, 어떤 분은 나는 고기 냄새가 싫고 그래서 야채나 채소로만 먹는다. 고기는 안 먹고 그래도 또 영양에 문제가 있죠. 그랬을 때 자기 살펴보시고 여기다가 한번 써보세요. 그 다음에 2번 혈압을 측정했더니 다음과 같이 나타났습니다. 물음에 답해 봅시다. 자, 1번입니다. 최고 혈압은 여기 이제 혈압을 측정하니까 거기 이렇게 표에 이렇게 나타나죠. 거기에 기계에 측정기에 네, 그랬을 때 여기 보시니까 최고 혈압이 얼마 나왔어요? 130. 또 최저 혈압 얼마 나왔어요? 82. 그 다음에 여기 맥박도 동시에 재지는 거죠. 맥박은 73 이렇게 나왔네요. 자, 다음과 같이 나타냈대요. 그래서 여기서 최고 혈압은 여기 가로 안에 우리가 써 넣어야 돼요. 얼마를 써 넣어야 될까요? 네, 그렇죠. 이거죠. 최고 혈압은 130. 네, 그래서 여기다가 130 이렇게 쓰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최저 혈압은 얼마 써야 될까요? 네, 82. 82를 이렇게 써 넣으시면 되겠습니다. 네, 요거는 혈압을 나타내는 단위라고 그랬죠. 그냥 밀리미터, HG 이렇게 읽으셔도 됩니다. 네, 밀리미터, 그때 머큐리 이렇게 읽는다고 말씀드렸는데 그냥 스펠링 하나하나씩 읽어주셔도 상관이 없습니다. 그냥 근데 우리는 이것까지는 안 읽고 그냥 혈압이 130에 82 이런 식으로 읽어도 무방하겠죠. 네. 그 다음 두 번째 문제 2번입니다. 다음은 혈압 분류 기준을 나타낸 표입니다. 위에서 측정한 혈압은 어느 단계에 속합니까? 자, 여기 혈압 분류 기준이 있습니다. 요게 이제 초록색 요 부분 요거는 어때요? 정상 혈압입니다. 그게 뭐예요? 80에 120 이렇게 나오면 정상 이렇게 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90에서 140이 나왔어요. 그러면 전 고혈압 노란색 부분이죠. 요거 노란색 부분 이렇게. 그 다음에 여기 100에서 160 빨간색 부분입니다. 빨간색 부분이요. 이렇게 돼 있죠. 이렇게 된 거는 1단계 고혈압. 그 다음에 그 이상 보라색 부분이네요. 맨 끝에 그거는 2단계 고혈압. 이렇게 최고혈압이죠. 최고혈압. 아주 160 이상 되는 거에는 2단계 고혈압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우리가 측정했던 혈압이 얼마였어요? 130에 82였죠? 네, 130에 82 어디에 해당이 될까요? 130이면은 120과 140 사이 요 정도 되겠네요. 여기에 되겠고요. 그 다음에 82는요. 82는 80과 90 사이. 그런데 82니까 더 80에 더 가깝죠? 네, 그러면 여기는 노란색 부분에 다 들어가잖아요. 이렇게 노란색 부분은 어떤 단계예요? 전 고혈압 단계. 그래서 어느 단계에 속합니까? 했으니까 1번은 정상일까요? 130에 82가 아니죠. 2번에 전 고혈압 단계. 이게 정답이 여기 되겠습니다. 네, 1단계 고혈압은 아니죠. 빨간 부분에 안 들어갔죠. 2단계 고혈압 보라색 부분에 안 들어갔죠. 그러니까 이 노란색 부분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전 고혈압 단계라고 체크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번 단원 소화순환 단원 정리 한번 해보았습니다. 자, 수업은 여기까지 마치겠고요. 거기 이제 그 다음에 제가 우리가 이번 총정리하면서 영양소에 어떤 것이 있을까라는 그런 과학송
과학을 노래로 만든 그런 유튜브가 있어서 같이 보내드릴 테니까 세 개의 유튜브가 되겠습니다. 그것을 꼭 들어주시기 바랍니다. 영양소에 대해서 있고요. 그 다음에 심장송에 대해서도 있습니다. 그래서 과학송을 꼭 들어보세요. 첫 번째 영양소송, 그 다음에 소화송, 그 다음에 심장송, 이렇게 세 개가 되겠습니다. 이 수업 동영상과 함께 카톡에 올려드릴 테니까 한 번씩 들어보시면 이해하는 데 더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럼 오늘 수업 여기까지 총정리 학습을 하였고요. 다음 시간에는 호흡과 배설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